자, 이번 시간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씻기고 말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이제까지 했던 강의에서는 좀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씻겨주고 관리를 해줬으면, 오늘은 실제 가정에서 정말 깔끔하고 완벽하게 목욕을 하고 털을 드라이 해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가정에서 이제 친구들 관리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욕을 해볼 건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타일 바닥에서 이제 집에서 씻기려고 하다 보면 너무 미끄러워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좀 생활 물품 파는 그런 마트 같은 곳을 가서 욕실 바닥에 까는 미끄럼 방지 패드 등이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대야나 빨래바구니 같은 곳에 우리가 입욕하듯이 물에 적셔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는 걸 할 거예요. 이때는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가정에서 피부 속까지 이제 털을 쉽게 적실 수가 있고, 친구들이 이제 목욕을 하려고 할 때 도망 다니는 걸 약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입욕을 하는 방법을 배웠듯이 물이 너무 깊지 않게 아이들의 이렇게 딱 등선 정도까지만 물을 받아서 이제 샴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샴푸를 할 때 저희 소스통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다면, 생활용품점 가시면 이렇게 여성분들 폼으로 거품이 나오는 이런 용기들 많이 팔죠. 이런 걸 사용하시면 미리 희석을 해두고 이제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누르면 거품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걸 사용해 주시면은 조금 더 얼굴이나 부분 할 때 거품이 풍부해서 좀 편하게 샴푸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욕조에 물을 받아서 그곳에 이제 샴푸를 희석해서 목욕을 하는 방법을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물을 먼저 받아 볼게요. 일단 물의 온도는 늘 얘기하지만 강아지들 체온은 사람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너무 따뜻하다 온도보다는 미지근하다라는 온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적당량의 샴푸를 이렇게 물에다가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마저 더 받아주면 이렇게 거품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 거품을 이용할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물 깊이와 온도가 잘 맞춰졌으면 강아지가 놀라지 않게 뒤에서부터 천천히 넣어주세요. 이때 얼굴은 꼭 받쳐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털 속까지 물에 아예 아이가 푹 담겨져 있는 상태라서 피부와 털 속까지 쉽게 물을 적실 수가 있고, 이 희석된 샴푸가 구석구석 들어가서 이제 많이 문지르지 않아도 아이들 오염된 때를 쉽게 불려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기분도 강아지들이 사람처럼 좋을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재밌게 목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석구석 이렇게 일어난 거품을 이용을 해서 부분 마사지를 깨끗이 해주세요. 너무 이 상태에서 애기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깨 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눌려주면 아이들이 조금 저항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또 마사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금방 적응을 해요. 이렇게 조물조물. 귀는 항상 유분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귀 끝을 꼭 잘 마사지 해주시고, 얼굴도 주변에 눈에 샴푸가 들어가지 않게 문질러주세요. 너무 빡빡 문지르다 보면 애기들이 아파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강아지 덩치에 비례해서 힘을 주면 돼요.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조금 힘이 들어가면 강아지들은 또 더 싫어하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고만한 강아지들은 그만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다뤄주세요.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물 사용이나 샴푸도 생각보다 절약할 수 있고 때도 깨끗하게 빠져요.
이렇게 마사지를 끝내고 나면 이제 깨끗이 씻어졌는지 약간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제 손을 깊이 물속에 넣어서 털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때가 좀 많이 빠졌다고 하면 약간 뽀독뽀독거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 아이를 빼주고 이제 헹궈줄 거예요. 놀라지 않게 뒤에서부터 깨끗이 여기저기 헹궈줍니다. 일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깨끗이 헹궜는데요. 이제 털을 만져보니 때가 충분히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물속에서 때를 불려서 샴푸를 했더니 이제 쉽게 한 번만 해도 이렇게 때가 뽀독뽀독 잘 헹궈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컨디셔너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컨디셔너를 물 온도를 맞춰서 대야에 적당량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또 받아줄게요. 최대한 놀라지 않게 고기를 부드럽게 넘겨주면서 이제 물이 이렇게 차면서 린스는 자연적으로 희석이 될 거예요. 이때도 샴푸와 마찬가지로 물이 희석된 물이 전체적으로 이제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골고루 린스가 스며들거나 이제 발라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장모견대 관리할 땐 이렇게 이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모질이 많이 퍼석퍼석한 친구들은 샴푸를 끝낸 뒤에 컨디셔너를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모질에 부드러워지고 손상되는 거를 조금 더 개선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대회 나가는 견종들은 피모도 중요해서 이제 컨디셔닝을 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희석을 해서 스며들게 한 몇 분 정도 컨디셔너로 입력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말티즈, 요크, 셔테리어, 시쭈, 푸들 이런 친구들은 모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도 해준답니다. 컨디셔너는 이런 식으로 한 3분 정도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강아지 털이 긴데 좀 퍼석퍼석하고 손상된 것 같다고 하면 시간을 한 2분 정도 더 추가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털이 짧은 친구들은 한 1, 2분이면 족할 것 같아요. 이제 깨끗이 헹궈주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컨디셔너를 하고 제품이 남아있으면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깨끗이 헹궈주세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목욕이나 미용을 하면서 실은 기억이 생기는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런 목욕이나 미용하는 시간을 되게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얼굴 쪽은 무조건 부드럽게 해주세요. 얼굴에 이렇게 물을 쏜다거나 하면 애기들이 다음부터는 목욕 시간을 되게 즐거워한다기보다는 싫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목욕을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이제 신나는 시간을 만들어줘야지 이 친구들은 목욕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물기를 꼭 짜주고 이제 타올링을 해주시면 돼요. 타올로 깨끗이 털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목욕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물이 무섭기도 하고 해서 편안한 느낌을 아직은 못 받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을 할 때 최대한 편안하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아이들도 적응을 해서 이제 편안하게 몸을 맡길 거예요. 이렇게 타올링이 끝났으면 이제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드라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드라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제 집에 헤어드라이기 없는 집은 없죠. 그래서 요즘에 헤어드라이기가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뒤쪽으로 나오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양옆으로 나오는 드라이기들이 있어요. 쉽게 사용하기에는 이 공기 흡입구가 양옆에 있는 드라이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일단 오늘은 가정에서 별다른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요즘에는 가정용 드라이기도 많이 나오고 저희 전문가들이 쓰는 것도 보급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곳에서 와이어가 설치돼서
드라이기를 이렇게 고정해주는 그런 거치대도 많이 팔아요. 소셜 커머스나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비싸지 않은데 그런 걸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고,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뒤쪽에 있는 드라이기는 조금 사용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드라이기는 미끄럽지 않게 이 부분에 조금 천 같은 거나 테이핑을 해서 이렇게 어깨 뒤로 해서 턱으로 드라이기를 이렇게 받쳐서 고정을 해서 바람을 원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는데 목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기보다는 양 옆에 있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제 이런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집에 낡고 잘 안 입는 편안한 후드라든지 셔츠 같은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는 저지를 입고 이 드라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업이면 조금 더 편해요, 조절을 하기가. 이런 자켓 또는 아니면 아예 이런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이제 목이 늘어나니까 저는 그냥 집업을 추천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집업을 필요한 만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이기를 저지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제가 아까 이런 공기 흡입구가 뒤에 있는 것보다는 이게 편하다는지 알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면 공기가 빨아들이는데 옷에 계속 막혀서 드라이기가 멈춰요. 하지만 이렇게 흡입구가 양옆에 있는 드라이기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원하는 높낮이를 지퍼를 조절해서 맞춰주고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저는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아기들을 드라이를 할 건데요. 강아지들은 관절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꼭 미끄럽지 않게 밑에 타올 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꼭 깔고 시작을 해주세요. 단모종이라든지 털이 짧은 친구들은 솔직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드라이를 위에서 그냥 바람을 쏘면서 손으로 깨끗이 말려준 다음에 빗질로 마무리를 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가이컷을 하거나 스포팅이 된 친구들은 털이 복실복실한데 집에서도 그 뽀송뽀송한 볼륨감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그대로 말려버리면 이렇게 곱슬한 상태로 그대로 건조가 되기 때문에 털이 이제 엉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음번 미용을 하러 가는데 털이 엉켜서 몸을 짧게 클리핑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쁘게 드라이를 하는 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대형 드라이기는 바람이 이렇게 뿜어주는 구멍이 크기 때문에 좀 고루퍼지는데, 오히려 이런 핸드 드라이기는 좁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제 바람을 쏴줘서 어떻게 보면 드라이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회를 나가는 강아지는 드라이를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핸드 드라이기를 사용하는데요. 대신에 바람이 그만큼 한 곳에 집중해서 나가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바람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쏘게 되면 아이들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온도는 적당하게 유지하셔서 이제 바람 세기 조절도 하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거리 조절도 꼭 중요합니다. 자, 이제 드라이를 해볼게요. 드라이 전에 저는 피부를 위해서 미스트를 좀 뿌려줄 거고요. 바람을 조절 한번 해볼게요. 약풍으로.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이 아이가 작은 것도 있지만 너무 빠르게 털이 잘 마르고 있죠. 드라이도 잘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꼭 이런 식으로 목욕 후에는 피모 속까지 드라이를 해주시고, 빗질도 꼼꼼하게 늘 얘기하지만 모발 끝에서 피모까지 마사지를 제대로 해주세요. 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빼지 못하게
이 엘보 부분을 잡아주고 다리는 대퇴부와 하퇴부 있는 쪽에 손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다시 배 쪽을 할 때는 여기 다리 사이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엘보, 팔꿈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가볍게 늘어주고 꼬리를 말릴 때는 이렇게 이때까지는 우리가 볼륨을 주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결의 반대 방향으로 빗질을 했어요. 자, 꼬리 같은 경우는 결방향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보통 꼬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위쪽으로 빗질을 하면 얘네가 자연스럽게 처지면서 볼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억지로 눌릴 필요도 없고 모근이 조금 꼬리 쪽은 대부분 꼬리 끝으로 많이 향하고 있어서 역으로 하면 애기들이 아플 수 있으니까 자, 결방향으로 꼬리 끝에서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귀는 유분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다른 곳을 말리는 동안에도 금방 마르지가 않아요. 말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귀가 남았는데, 귀도 끝에서 안쪽으로 해서 귀도 정방향으로, 결방향으로 이렇게 빗어주시면 돼요. 역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근의 반대 방향이죠. 얘네는 결방향대로 할게요. 끝나면 항상 속에는 잔열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하고 나서 냉풍으로 속을 한 번 더 식혀주세요. 아이들 체온도 조금 안정시켜주고, 이제 털 속에 갇혀있는 열기 때문에 습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라이가 끝마친 아이들을 냉풍으로 가볍게 피부를 한번 진정시켜 줄 거예요. 사람들도 사우나를 마치고 이제 머리를 말리고 할 때 열이 아직 남아있어서 덥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드라이가 끝마치고 나면 긴 시간 동안 드라이를 했기 때문에 열을 꼭 식혀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얼굴 드라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강아지들이 미용받은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털이 눈 주변을 찌르거나 해서 눈물이 나오는 아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눈 주변이 항상 짓물러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꼭 여기는 평소에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지만 목욕할 때는 좀 손으로 문질러서 바짝 해주시고, 이렇게 일자빗을 이용해서 얼굴 주변을 빗어줄 때도 너무 자극이 되지 않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